이 이야기는 할머님에게도 들었던 이야기로 두 분의 말씀이 일치하는 걸로 봐선 실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어렸던 시절은 6.25가 막 휴전되고 평화가 찾아와 농민들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던 시절이었다. 할아버지는 전쟁통에 들어가시고 할머님과 어머님, 나에게는 외삼촌 되시는 어린 남자아이가 풍요롭진 않았지만 일가에서 지원해준 진밭초로 먹고 그렇게 살 정도였다고 한다. 그 당시 농민의 집이라고 해봐야 손바닥만한 마당과 방 한 칸, 정지 한 칸, 그리고 방 옆에 작은 창고로 사용하는 방을 흙벽과 기와를 얹어 만든 집이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본 집안 전경이 이러하다. 내 기억에도 이 집이 생각나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았던 것 같다. 지금부터는 어머니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일이 일어났던 날, 난 방에서 동생을 돌보고 있었고 엄마는 저녁을 하시고 계셨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수가, 수가. 목소리는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고 바람결에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여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가, 수가. 약간은 날이 선 듯한 목소리에 친구가 밖에 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몇 시간 전까지 같이 놀던 동네 친구가 무슨 일로 찾을까 생각하며 문을 열고 나가고 그리고 고무신을 신고 눈을 들어 대문을 바라봤는데 헛바람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대문의 높이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었지만 대문이 허리춤에 오는 걸 봐서는 대략 3m는 됨직한 여자가 머리에 양동이를 이고 양손을 허리에 얹고 엉덩이를 좌우로 바람같이 흔들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거대한 키에 흰색 저고리, 검은색 치마, 머리는 전형적으로 5대5 쪽머리에 비녀를 꽂은 여인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양동이를 이고 바람인 양 엉덩이를 춤을 설렁설렁 추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괴기스러웠다. 너무나 무섭고 놀라 경황이 없었지만 여름철 저녁을 먹기 전이라 해는 길어서 아직 어스름해서 괴기스러운 여인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엉덩방아를 찧어 앉은 자세에서 도망가지를 못하고 몸은 고정되어 괴기스러운 여인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얼굴은 쥐상으로 찢어지고 올라간 눈은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날카로운 코, 길고 얇은 입술에 길쭉한 면상한 그 괴기스러운 여인은 계속 날 부르고 있었다. 수가, 수가. 나와서 놀자. 생긴 것과 다르게 목소리는 여름처럼 서늘하게 부는 바람인 듯 부드러웠지만 얼굴은 더욱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그렇게 고민되기 시작했고 정지에 엄마가 저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는 계속 입안에서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그런데 그때 이런 육실을 년이 있나? 사람도 아닌 년이 어디가 어디라고? 이년아 썩 물러가라. 응? 갑자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오신 엄마는 전쟁통에 살아남은 여장 부임을 과시하듯 그 여인을 향해 노발대발 소리를 질러대시고는 급히 창고방에 올라가 창고를 열어젖히고 겨울에 만들어 두었던 쌀이비를 급하게 꺼내어 밖으로 나가시진 않고 허공에다 미친 듯 휘저었다. 이년아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내 쌀이나무로 요절을 내줘야겠다 이년.
그제서야 요상한 목소리로 우러져치는 그 여인은 옆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시선은 계속 날 향해 있었고 요사스럽게 변한 표정은 섬뜩하게도 더욱더 선명해졌다. 몸은 멀어져 가면서 고개는 계속 날 향하고 급기야는 머리가 반대로 완전히 돌아가서야 휑 하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다. 사라지면서도 계속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수가, 수가. 같이 놀자. 기다려,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저게 처녀 귀신이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엄마는 급히 뒷간으로 가시더니 뒷간 문 앞 흙을 수고로 파서 치마 폭에 담고 대문 앞에 한 움큼, 방문에 한 움큼 내려놓으시고는 잡고 계시던 쌀이비를 나에게 넘겨주시고 나중에 알았지만 치귀라 하여 뒷간을 지키는 신인데 성격이 포악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귀신을 싫어하는 가택신 중 하나로 뒷간 주변에 흙을 뿌리면 잡신을 물리치는 효험이 있다고 한다. 방에서 꼼짝도 말고 있어라. 귀도 막고 말도 말고 동생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절대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알아들었지? 만약에 또 들어오면 쌀이비를 힘껏 내리치거라. 방에선 절대 나가지 말고. 알겠지? 그제서야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근데 어디 가게요? 내 앞산 치문한테 다녀올 꼬마. 아까 엄마 한 말 양심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창고에서 쌀이비를 하나 더 챙기신 엄마는 그 길로 앞산 오솔길을 오르셨고 난 나무로 만든 창호지 문을 걸어 잠그고 동생을 끌어안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이미 이때는 해는 져버리고 캄캄한 밤이 찾아와 있었다. 앞선 치문한테 다녀오시면 왕복 2시간은 걸릴 텐데. 또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여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덜덜 떨고 있는데 수가, 수가. 이년아, 이리 나와. 그 처녀 귀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귀를 뚫고 머릿속에 박히듯 들려왔다. 지금 나오면 놀아주고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면 놀리는 것 같으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계속 날 불렀다. 목소리는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지만 직감적으로 아직 대문 밖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왔다. 난 쌀이비를 움켜쥐고 아직 잠들어 있는 동생을 안고는 바닥에 바싹 웅크려 떨고만 있었다. 그러기를 한참 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 잠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베란간 집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그것이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 느껴졌다. 수가, 수가. 너희 아빠 있는 곳으로 가자. 내 얼른 데려다 주마.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그 귀신은 꼬시는 말로 안 되니 무서운 말로 위협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욱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처녀 귀신의 큰 그림자가 방문 앞 창호지 문에서 어른어른거리고 흔들리고 있었다. 들어오면 어쩌지? 어쩌지? 엄마, 빨리 좀 와. 그런데 또 그러기를 한참 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 잠시 잠잠해졌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방 안으로 들어올 차례다. 공포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생겼는지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을까? 들어오면 쌀이비로 엄마가 했던 것처럼 후려쳐야겠다고 다짐했다. 급기야 창호지를 바른 문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금세 문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창호지를 바른 창문의 창호가 찢어지면서 길고 큼직한 손이 쑥 들어왔고 막 휘젓기 시작했다. 인연 어디 있노? 어디 있노? 머리채를 잡아서 내처럼 얼굴 내려줄까? 사지를 길게 내려줄까? 난 발악을 하며 쌀이비를 휘둘렀고 그것 때문인지 손은 다시 봉창에서 쑥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 길쭉한 머리가 봉창에서 쑥 들어왔다. 목이 더 늘어난 건지 봉창으로 들어온 머리는 고개를 빠르게 갸웃거리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찢어진 눈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입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급기야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동시에 들리며 들어오려고 발버둥 치는지 두 손은 벽을 긁어대며 고막을 찢을 듯 불쾌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처녀 귀신은 목소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 무섭고 괴기스러운 얼굴을 쳐다보며 쌀이비를 휘두른 자신이 없어 바짝 엎드려 몸을 숨기기 위해 벽으로 붙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마당에서 법문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나무 아비다바야 다타가다야 다디아타. 어제 오늘 내일 사흘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간다고 하여 억울해할 것 없소. 이곳이 끝이 아니니 형세 고운 우리 아씨 그만하고 가소서. 이런 법령과 넋두리가 한참 이어졌다. 마당에서 이어지는 법문 영창이 얼마 되지 않아 귀신의 형체도 목소리도 흔들림도 사라졌다. 잠시 후 엄마가 달려와 날 덥석안고 덜덜 떨고 있는 날 달래주었다. 아이고, 우리 쑥이 괜찮나? 많이 놀랬지? 그동안 밖에서 법문을 외던 스님이 들어와 머리에 손을 얹으며 아이야 많이 놀랬는가? 난 정신이 혼미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안겨만 있었다. 아주머니 아이 치마를 벗겨주소. 군말하고 엄마는 내 치마를 벗겨 스님께 넘겨드렸다. 이제 아주머니 같이 갑시다. 아이야 너도 같이 가자.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니까 매듭을 지어야지. 이러시며 횡하니 마당으로 나가버렸다. 한참을 엄마를 부여잡고 울다가 남동생은 엄마가 들쳐업고 방문을 나섰다. 스님은 치마를 대문 위에 걸어놓고 무언가를 중얼중얼거리더니 앞장서 대문 앞을 나가면서 물었다. 아이야 오늘 어디서 놀다가 들어왔느냐? 저요?
다보 언덕에 애들이랑 총알 주우러 갔었어요. 어이구 이년아, 그렇게 가지 말라 했는데 말 안 듣던만. 어휴. 다부 언덕에 총알을 주우러 갔다는 말에 엄마는 역정을 내었고 스님 또한 걱정을 하셨다. 허허, 거긴 너무 많은데.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찾는다? 하, 일단 가보자꾸나. 다부 언덕은 전쟁 중에 인근 주변에서는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로 당시 시체는 이미 다 치워져 근처 산에 매장이 되었지만 총알 같은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 친구들을 총알을 주우러 어른들 몰래 가곤 했었다. 어른들은 워낙 흉흉한 곳이라 애들에게 절대 오르지 못하게 주의를 주곤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다부에는 주변 동네 민간인들도 노역으로 끌려가 많이 죽곤 했던 지역인데 전쟁의 광기에 물들었던 군인들이 민간인을 사지를 뜯어 죽이는 못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다부 언덕은 집과 꽤 먼 거리여서 걸어서 한참이나 걸려서야 산 기슭에 도착했고 산을 오르는 중에 스님은 가시나무들을 꺾어서 한 손에 모아지고 어머니에게도 나눠지게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가 주로 놀았던 장소에 도착하자 스님은 뜻모를 말들을 내뱉었는데 그 목소리가 잠옷 진중하고 엄숙하여 멀리까지 울리는 목소리였다. 나무 싸만다. 오다 나온바.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면서 얼마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던 스님은 아이고, 저기구나. 저기 있구나. 이러시면서 방향을 잡고 급히 걸어가셨고 그 뒤를 엄마랑 내가 따라갔다. 그때서야 아까 처녀 귀신의 목소리가 울음소리와 섞여 다시 들려왔다. 뭔가 나놓고 나를 두 번 죽이려고. 안 된다. 그 목소리를 들은 스님은 작은 분묘 앞에 서시더니 이제 죽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시고는 정좌하고 눈을 감고 중얼중얼 주문을 계속 외기 시작하고 이윽고 가져갔던 가시덤불을 분묘 주변에다 둘러치고 어디서 났는지 소매자락에서 작은 봉제 인형 하나를 꺼내 얼굴이 땅으로 가게 뒤집어 놓으시고 합장을 했다. 어딜 가나 같은 인생이지만 어둡고 차가운 날이 언젠가는 거치겠지. 부디 극락왕생하게. 아바로기대 세바라야 사바. 이렇게 하여 그날이 괴기스럽고 무서운 하루는 잘 끝마칠 수 있었다. 나중에 산을 내려오며 들은 이야기로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찾기 어려울 것 같았으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스님의 눈이 따끔따끔하여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한다. 다른 원귀도 있었지만 그 송각시만한 원귀는 없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 어머니의 어릴 적 귀신을 겪은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얘기를 내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시면서도 그 귀신의 모습이 생각이 났는지 몸살을 치시곤 한다. 그리고 여전히 할머니와는 다르게 겁이 많으셔서 밤길을 혼자 잘 못 다니신다.